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밀 가공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가공에 관련돼서 그 소재의 정도, 뭐 이 치수 공차가 있잖아요. 치수 공차는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치수 공차 이외에도, 자, 치수 공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2차원 평면상에서 많이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데, 3차원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입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형상,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양에 대한 어떤 형상 정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공을 통해서 나온 그런 공작물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측정기, 일반 치수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또 분석이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그런 분해 능력이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측정 장비는 뭐 100분의 1mm까지 우리가 뭐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형상 정밀도에 대한 관련된 분석 장비는 1000분의 1mm, 1000분의 1mm 또는 만분의 1mm에서 100만분의 1mm까지도 내려갑니다. 즉 미크론 단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미크론에서도 소수점 3자짜리까지도 나갑니다. 그래서 100만분의 1mm까지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즉, 제가 이제 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하는데,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 장비를 그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이 교육에 관련돼서는 어, 뭐 충분하게 학생들로 쓸 수 있게끔 좀 해줘도 된다는 어떤 그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공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측정 값에 대한 그런 분석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 번씩은 해 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본인 PC에 설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구동시켜 주고, 그리고 어떤 그 측정한 그 데이터, 그 파일, 우리가 그걸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해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이 도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워주기 바랍니다. 자, 진원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이런 회전체, 뭐 베어링이라든지 또는 베어링에 일단 축이 연결돼 있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공간이 어떤 그 윤활유를 우리가 이렇게 도포를 하는 이후에 이 마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회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진원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회전축 자체가 물론 이제 베어링은 뭐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축 가공한 다음에 베어링이 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축이 베어링 내에 껴질 때 결이 결합이 돼서 그게 이제 돌아갈 때 이 진원도가 맞지 않게 되면은 해당되는 베어링 그 부분이 이 약간의 진동이 더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틈새가 또 발생되고, 그래서 어떤 진원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진원도는 중요성이 그래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우리가 진원도를 측정한다. 자, 진원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전하는 어떤 그런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원에서 중심에서 얼마만큼 치우치지 않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정밀한 그런 형상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서 마찬가지겠지만 V블록을 이용해서 3점법. 자, V블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각도가 뭐 90도나 이런 식으로 뭐 파져 있잖아요. 그죠? 파져 있다 보니까 측정물이 원통 측정물은 당연히 두 지점이 다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가 접촉하는 부분에서 3점에 의해서 진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계속 회전시키게 되면은 바늘이 이제 움직이겠죠. 진원도의 어떤 그 이동량, 이동량을 우리가 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측정 장비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제 어떤 그 공작물에 공작물의 회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측정된 값에 대한 그 오차가 많이 좀 발생한다는 얘기죠. 센터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왜? 왜냐?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직경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즉, 뭐 찌그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진원도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죠. 왜냐? 센터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위아래로 바뀌기 때문에 측정값의 오차가 그만큼 많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반을 이용해서 공작물을 물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이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죠. 다이얼 게이지 또는 인디게이터를 테스트 인디게이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측정을 하는데 다이얼 게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값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누적된다는 얘기죠. 포함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반, 이 스핀들 축에 대한 부품 동심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자체의 오차도 나올 수 있고, 이 부품 간의 오차로 인해서 정확한 측정 값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선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진원도 값을 측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캘리퍼 게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진원도를 측정을 할 수는 우리가 이 그 측정기 이제 진원도에 관련된 뭐 진원도라고 해서 꼭 진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평행도도 할 수 있고 진직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통도도 할 수 있고 동심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품의 명칭을 원에 관련돼서 그런 측정을 한다 해서 대표적으로 진원도 측정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이 측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 회전 방식에 의해서, 자,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는 테이블 자체가 회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핀들이 회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들이 회전한다는 거는 곧 이 측정물은 이 고정하는 그 부분에 그대로 있고 이 스핀들, 어떻게 보면 이 스타일러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측정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회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회전한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중량물일 경우에는 스핀들 회전 타입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소형의 어떤 대한 그런 측정물일 경우에는 테이블 회전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측정에 사용되는, 스타일러스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레니소라고 되어 있죠. 레니소, 영국의 그 측정기로 전 세계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일단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레니소에서, 이 제작한 이 프로프를, 이용하고, 이 스타일러스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스타일러스의 그 길이가 100mm일 때와 200mm일 때의 이 레인지, 즉 영역, 구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100mm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의 그런 레인지, 즉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영역으로. 그리고 그 200mm 같은 경우에는 2mm 정도가 유격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어떤 측정물에 대한 어떤 그 변이량, 예를 들어서 100mm 가지고 측정하는데 측정물 형상이 조금 좀뭐 타원형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편적으로 2mm 이상 뭐 이렇게 벗어난다 하게 되면 에러가 알람이 발생되겠죠.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이기 때문에 그 영역 내에 들어오는 제품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200mm짜리 스타일러스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이 측정에 대한 오차,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선정을. 자, 그래서 이 진원도에 관련된 측정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을 통해서 어떤 그 시험표를 제작을 한 이후에 이 측정값에 대한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상의 여유가 없으면 이미 그 가공된 그런 측정물을 제가 각 조별로 배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조가 해당되는 측정물을 가공했다는 걸 가정하에 이제 측정값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측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해당되는 어떤 가공에 대한 조건을 알아줘야 돼요. 그냥 측정물을 그냥 뭐 가공했다, 그게 아니고 가공했을 때의 조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건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주축의 회전수죠. 그리고 절삭 이동 속도, 절삭 깊이량. 자, 요 세 가지는
절삭 조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절삭 조건, 가공할 때.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품질과도 많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정 압력이 필요 이상으로 좀 초과됐을 때, 적정 그 물리는 것보다 초과되게 되면 제품의 일차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우리가 절삭 조건을 잡아서 설정해서 가공을 한들 이미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고정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가공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정 압력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야지만 해당되는 어떤 제품을 가공할 때 차후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이라는 부분을 해주시고 절삭률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제 뭐 표면 거칠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구의 수명과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작물과 공구의 재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진행을. 자, 이제 이 진원도 측정에 관련된 이 시험편입니다. 이미 그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시험편인데 중공축이에요. 안에가 뻥 뚫려 있는 거고 요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고정 압력에 따라서 또 진원도의 차이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데 일단은 소재는 S45C 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직경의 외경이 70에 길이가 100mm인 그런 사이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원도 측정할 때는 이 진원도를 전용 측정기로 하던가 아니면 3000 측정기에 의해서 이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일회성에 대한 그런 측정 횟수지만은 다양한 정보를 다 이미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진원도 측정기는. 자, 근데 정밀 측정기,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명령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값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진원 측정기가 3차원 측정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전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원도에 대한 중요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조 3개가 이 축을 고정할 때, 자, 여기 부분이, 자, 다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군데는 일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각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조를 만약에 고정을 해제했을 때 어떤 탄성에 의한 부분으로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원. 자, 그러면 요만큼 들어갔던 게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튀어나왔던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변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소재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고정할 이제 본 화면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우리 NC 선반을 이용해서
어떤 외경 가공 이후에 내경 가공을 어떤 절삭 조건에 의해서 가공하는 그런 사진을 여기다가 띄워놨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미 가공된 측정물을 놓고서 이렇게 원통도를 우리가 작업한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차원 측정기에서도 원통도나 진원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진원도 측정기에 의해서 이 원통도라든지 진원도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두께가 3mm인 중공축을 가공할 때의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 12, 16, 20은 일단은 척행력이에요. 일단은 그 공작물의 고정력이죠. 고정력이 12바일 때, 16바일 때, 20바일 때. 그래서 요게 12바고, 그리고 요게 16바고, 요게 20바입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고정하는 구간은 보통 한 30mm 될 거예요. 30mm 정도. 그래서 여기서 어, 체결했던 조가 접촉했던 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진원도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제품은 항상 이렇게 균일하게 나와줘야지만 더 좋은 어떤 제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고정력, 두께가 얇은 소재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 12바일 때도 이렇게 변형이 가는데 20바일 때처럼 물리게 되면은 그거만큼 더 어떤 변형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그 가공을 하기 위한 공작물의 형상과 어떤 두께, 재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정력을 어, 적합하게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도까지 나오게 하려고 0.05 정도까지 나오게 하려고 이 고정력을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작물이 가공 중에 튕겨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 적합하게 우리가 물려준다 하더라도 변형은 진원도의 영향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3mm의 두께일 경우에는 이 진원도의 진원도의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9mm, 두께가 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자, 9mm일 경우에 물론 이제 뭐 그래도 고정이 센 20바일 경우가 조금 더 이 진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공물의 두께가 살 두께가 두꺼울수록 어떤 진원도의 어떤 영향, 이 변화죠. 변화는 약간 좀 감소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고정력이 12바일 때와 20바일 때, 16바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살 두께가 3mm, 6mm, 9mm일 경우에,
이게 3mm, 6mm, 9mm입니다. 즉, 이 압력이 12바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두께가 얇을수록 어떤 그 직경, 즉, 이 진원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20바일 때를 보세요. 20바일 때. 20바일 때에 보게 되면은, 자, 자, 6mm, 9mm일 때는 별 문제 없이 가는데, 자, 3mm일 때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이미 변형 정도가 심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형 정도가. 자,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살두께가 얇을수록 3mm일 경우에는 어떤 그 완전한 소성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탄성력에 의해서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뭐냐? 이미 변형이 된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면 그 위치 그대로 그 가공물이 형성되는데, 다른 것들은 물륜 상태 가공한 다음에 이 고정 압력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태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얇은 부분을 가공할 때는 이미 변형이 간 이후에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탄성 변형은 아예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쪽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소재가 밀린다는 얘기. 얇기 때문에 약간 소재가 그 변형 정도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서 찌그러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12바 정도를 물렸을 때가 가장 양호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조금 더 뭐 11바, 10바로 물려도 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2, 16, 20바 중에서는 12바가 양호한 자, 제가 여기 셋업 파일을 먼저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이미 프로그램에 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모디파이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셋업에 대한 부분이 위자드 자동으로 이제 인스톨이 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화면 뜨면은 입출력 장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셋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USB 타입으로 RS232 그 타입을 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 입출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로 해주시면, 자, 현재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해당되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으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최근에 추가한 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SSC라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ERG까지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눌러주면 해당되는 어드레스에 대한 그런 주소를 정확하게 인터페이스를 눌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비에 접속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논
눈으로 놔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비에 규격이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 1550, 1550이 우리 현재 장비의 그 스펙입니다. 1550으로 선택해 주시고 셋.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ERG11 있어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이렇게 떠요. 자, did not open SGAIF. 자, 현재 장비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뜹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의 컨트롤을 할 수 없다. 머신 컨트롤 써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어요. OK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 보입니까? 자, 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제가 먼저 데이터를 하나 먼저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에서 우리가 프로파일을 불러옵시다. 오픈 프로파일 있죠? 이걸 누르면 현재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뜨는데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는 뭐냐? 자, 봅시다. 뭐 몇 개 안 됩니다. 자, 27개, 27 곱하기 4 하게 되면 나오죠? 여기 알루미늄 6061개를 제가 이미 그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조건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그러면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 시험편 외경 1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봅시다. 열기 누르면 자, 두 개의 창이 떴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자, 파라미터 값, 즉 변수 값이 떴습니다. 이렇게. 자, 많이 있죠. 자,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두 개 떴는데, 자, 여기서 우측 버튼 누르면 자, 여기 애드. 자, 추가가 있습니다. 자, 추가가 있는데 이걸 다 선택합시다. 라이나, 3D, 엑시드 라인, 버드 뷰, 칼라, 커팅 섹션, 3D 컬러. 그래서 OK 누르면 쫙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데이텀. 데이텀이 뭐냐면, 어, 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 분석할 것이냐, 정렬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1mm 간격으로, 1mm 간격으로 총 90mm까지 90mm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1mm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촘촘한 거를 다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어서 5mm 간격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일단은 데이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 1번하고 맨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얘가 들쑥날쑥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모양이 각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 기준을 정해주고 디스플레이 중에서 90mm까지 나와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5mm 간격으로 나오겠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90, 86이죠. 그리고 여기를 또 지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80 맞나요? 나도 헷갈리네. 자, 5개로 나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90, 그 다음에 86, 그러면 다시 80, 그죠? 그리고 76.
자, 요걸 하기 전에, 일단은 요걸 하기 전에 뭘 보여주느냐. 자, 현재의 단면도를 봅시다. 단면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잖아요. 1mm 간격으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데이터 섹션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지워서 대표적인 것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80, 그리고 다시 싹 지워서, 76, 80, 86, 90. 맞나요? 80, 85, 90 이렇게 할까? 80, 85, 90 이렇게 합시다. 75, 5mm 간격으로. 자, 쭉 내려서 다시. 자, 이런 거는 수동으로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라디오 버튼. 자, 이 라디오 버튼을 다 해제를 하면 좋은데, 해제가 안 돼요.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자, 46, 45 남겨놓고, 41까지 하고, 그리고 39번 다시 지웁니다. 35분 남겨놓고, 33, 30 남겨놓고, 25 남겨놓고, 거의 다 왔네요, 이제. 20 남겨놓고, 15 남겨놓고, 지웁니다. 자, 10 남겨놓고, 5 남겨놓고, 쭉쭉쭉 하고, 1번 남겨놓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확인 누르니까. 자, 이제는 조금 더, 좀, 간결해졌죠? 그죠? 간결해졌습니다. 자, 봅시다. 다른 것들 다 바뀌었어요. 자, 이걸 볼까요? 파라미터. 또, 자, 바뀌었죠? 90, 85, 80, 75, 70, 65 바뀌었죠?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자,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3D 앵글로 가게 되면은, 자, 위아래로, 각도가 이렇게, 자, 바뀌죠.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리고 얘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현재 우리가 어떤 그 측정 값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라든지 파란색 같은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자, 위로 쭉 올라가면은, 자, 봅시다. 자, 요 부분. 여기 어때요, 지금? 약간 연두색 나면서 노란색 나고 빨간색 나오잖아요. 자, 빨간색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 변형 정도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변형 정도가. 자, 그래서, 자, 약간 좀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래쪽과 위쪽, 이 측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부분인데, 자, 길이 방향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윗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약간 색깔이 노란색부터 연두색, 빨간색 나오잖아요. 여기는 파란색이고. 자, 요 윗부분. 자, 지금 현재 요게 있는 이 제품이 뭐냐면, 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얇은 가공물입니다. 자, 중공축 가공을 한 겁니다. 미리 가공을 했을 때 나타내는 어,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많이 변화가 있었고 아래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가공물을 우리가 1차 가공할 때
이 선반으로 가공하면은 어딘지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조를 이용해서. 자, 즉, 요 윗부분, 요쪽은 조를 이용해서 연동척 조가 3개인 부분을 움직여서 우리가 물려줬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척긴력, 이 잡아주는 그 힘에 의해서도 변화가 발생된다. 즉, 뭡니까? 소성 변형이 같다는 얘기죠. 소성 변형. 그죠? 정밀한 가공 부품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얇은 어떤 그런 용기를 이용해서 공합 장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공합 장비는 솔직히 기밀을 응? 요구하는데 이렇게 어떤 변형이가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는데 여기 버드뷰를 봅시다. 자, 잘 안 보이죠? 이 배율을 좀 높일게요, 제가. 자, 높이면 자, 여기는 평야야, 평야. 거의 변화가 없어. 하지만 조금씩 이제 등고선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량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위로 올라가면은 변화가 좀 발생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미크론 단위입니다. 미크론 단위 7.3 미크론. 굉장히 정밀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각종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엑셀을 이용해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자, 현재, 자, 이 진한 부분을 기준해서, 자, 보세요. 이쪽으로. 약간 변화가 좀 오죠? 그죠? 이건 뭐냐? 자, 평균값에 대해서 얘가,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쭉 변형이 같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쪽보다는 이쪽, 좀 좌측 상단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각도가 나와 있어요. 0도에서부터 90도, 180도, 270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에 맞춰서 우리 각도를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 변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변화를 보세요. 지금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죠? 그만큼 이 변형이 발생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통도 실린더 여기 있죠. 실린더 리시시티 이게 원통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다양한 자 요거를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엑셀에 가서 붙이면은 바로 또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 값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요게 그 구간의 진원도 값입니다. 90mm일 때 1.2, 85일 때 85mm 구간일 때 3.2, 4.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좀 여기에서 자 55, 56까지는 좀 변화가 좀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변화가 그렇게 크게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뭐 제품의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평균치가 좀 변화가 좀 올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이 척킹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그 변형의 정도는 적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치를 우리가 연구에 대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벽하게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하나 배워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업무를 본다든지 그때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연습도 하고 자기 걸로 좀 만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 값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종합별로 뭐 6바, 12바, 24바일 경우 그리고 이 소재의 그 살두께가 3mm, 6mm, 12mm가 있습니다. 그 별로 어떤 거 조건, 우리 가공에 관련된 그런 조건들이죠. 절삭 깊이를 뭐 0.2, 0.4, 0.8로 했고, 그리고 이송량, 절삭 이송 속도죠. 뭐 0.02, 0.08, 0.04 이렇게 구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내경과 외경에 따른 이 원통도 원통도의 평균값을 이렇게 앞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진원도 진원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제가 여기 녹색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여기 요 구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작물을 이 척의 조우에 의해서 잡아준 그 길이를 뜻합니다. 즉 20mm 정도를 제가 잡아줬기 때문에 80 정도까지는 우리 공작물을 잡아준 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수치가 점점 작아져요. 그 뭐냐면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진 부분의 치수 각각에 대한 진원도에 대한 측정 값을 1mm 간격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럼 이런 값을 이렇게만 놓게 되면은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자, 이 표도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하나의 표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예요. 자, 봅시다. 제가 축소시켜 볼게요. 자, 굉장히 방대한 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일일이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스킬 그것도 제가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 정리된 값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볼까요? 자 제가 이거 확대해 볼게요 한번. 자 요거를 쭉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아까 측정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해당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기, 쭉 보게 되면 여기 빨간색 부분, 그죠? 하나, 둘, 세 개 부분이 그만큼 변형이 많이 간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녹색, 여기 파란색 부분, 변형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조에 물려진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분석할 때는 어떤 수치적으로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이미지도 정리해가지고 나타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요리할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한 번씩은 본인이 나름대로 한번 작업을
주시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데이터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어, 이게 저의 자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업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자산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 측정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값을 우리가 나름대로 뭐 그래프도 좀 나타내 주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원도별로 다 이렇게 구분 줘서 나타내 줬어요. 자, 측정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장비는 우리 현재 그 도내에 있는 장비하고 똑같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현재 장비를 보게 되면 뭐 이 테이블이 이제 원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계속하죠. 계속 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러스가 여기에 있는 프로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면서 계속 그 접촉을 하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 값을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 값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죠. 굉장히 정밀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